네, 최근 들어 각국의 보호주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달 말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후에 그 벽이 점차적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 국제 외환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연준회의에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와 함께 외환시장 동향을 좀 알아볼까요? 올해 마지막 그 연준회의, 네. 그리고 내년도의 그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준회의에서 좀 획기적 조치가 발표됐죠. 앞으로 그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두 가지 연동시킨다. 하나는 물가가 그 2.5%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 지금의 그 기조를 이렇게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인데요. 요건 이제 이렇게 역으로 해석한다면 물가가 2.5% 이상 상승하면 앞으로는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의미도 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인플레 타겟팅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통화정책 기조를 실업률이 6.5% 정도 떨어질 때까지 지금의 교양 기조를 이렇게 유지하겠다. 여기서 6.5%라는 것은 위기 이전의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기 이전으로 돌려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사실 그 어떤 중앙은행 정책이든 간에 물가 연동시키는 정책은 인플레 타겟팅 정책은 흔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타겟팅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인플레 타겟팅 선을 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2.5% 이상 상승하면 이렇게 통화를 환수하겠다 해서 보다 경기 부양 의조를 간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6.5% 떨어졌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를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정책, 고용에 타겟팅 시키는 아마 중앙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경기 부양 의지를 갖되 특정 경제 목표와 연관시켜서 중앙은행 목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물가 안정을 두는 그 천사의 키스, 마이터리스트 주장했던 천사의 키스보다는 고용 증대, 경기 회복, 위기 극복위에 물가 안정 위에 다른 쪽의 목표를 두는 악마의 키스를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에 환율 전쟁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각국 경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을 보면 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의 연준 회의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원달러이 떨어져서 1,070원이 붕괴될 위협이 있었죠. 네. 그리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자국 통화가 일제히 절상되는 미국의 국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지금 말씀대로 글로벌 환율 전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다 그 경기 부양 의조를 갖는다는 것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이후에 제3의 대안이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장기 금리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장기 금리를 낮춰야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돼서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시한 이후에 원래 그 선시티 정책은 2차, 3차 연장시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그 대안이 요구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채를 450억 달러 이렇게 매입하겠다 하는, 그래서 장기 금리를 낮춰서 금융과 실물에 연계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MBS 즉 모기증권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3차 양적 정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덧붙여지는 이렇게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그 달러 공급이 많이 될 거고, 달러 공급이 많이 되면 달러 약세와 함께 결국 다른 국가들도 자국 통화가 앉아서 절상이 되는 거고, 이 절상이 경제 여건에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이슈가 연준 회의 결과 이후에 가장 크게 국제적으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가 네,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에 이 환율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결부시켜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바마 정부가 사실 그동안 경기 부양 정책은 3스테이지로 3단계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1단계에서는 레이거노믹스를 벤치마크해서 위기에 충격을 받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각종 규제 완화라든가 세금 감면을 통해서 그래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에서 경제 주체를 달래다가 2차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수출 진흥책을 취해왔다. 그 중심적인 내용은 달러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2010년도에 잭슨 홀 미팅에서 이 2단계 수출 진흥책을 추진하면서 사실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러 약세가 가속돼서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반응했던 모습이고요. 올해도 3차 양적 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0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결국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돈을 더 풀기로 한 그것이 MBS 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되 불태한 정책을 취해서 공급된 달러를 이렇게 환수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것이 글로벌 환율 전쟁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그 다음에 이 양적 완화 정책과 그리고 글로벌 환율 전쟁은 궤도를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현재 세계 경기가 유럽 위기, 다른 위기, 산적한 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기가 더욱더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5% 트위스트 종료 이후에 이번에 연준 회의 결과에서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고용과 연결시키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이후에 발표한 이후에 어떤 국가가 가장 반기고 어떤 국가가 가장 싫어할까? 이거 보면 아마 지금 그 문제가 아마 단적으로 보여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외부의 원조가 가장 필요한 국가들이 아마 유럽 국가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방 관계를 갖고 있고 경제 기회를 같이 하는 유럽 국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신흥국들, 소위 브릭스 국가들도 지금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또 가장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과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 나머지는 포스 브릭스가 해당될 텐데요. 결국 경제에서 미국과 이렇게 경쟁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전부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번 FRB 연준 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미국이 더 돈을 풀기 시작하면 내년도에는 환율 전쟁이 지금보다 더 가속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번에 연준 회의 결과 이후에 각국의 반응에서 보면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준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에 국채 매입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렇게 된다면 환율 전쟁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차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두 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모기증권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증대시켜서 사실상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이후에 이 정책이 선시트 크로스니까 요걸 딱 끝내고 이렇게 더 이상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반발 효과가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정책이 기대감에서 추진하다가 딱 안 되면 반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안 되고 금융과 실무 간의 괴리 현상이 더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3의 대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기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투 트랙, 원 트랙은 퍼스트 트랙은 모기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세컨드 트랙은 장기채를 매입해서 돈을 푸는 문제. 해서 전체적으로 돈의 공급이 증대되거든요. 그럼 환율 전쟁이 일어날 때 요 돈 풀리는 것을 태환 정책으로 흡수해 줄 것이냐 아니면 중화 정책을 취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데요. 이번에 연준 회의 결과에서 보면 돈의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사실 중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주택시장과 함께 고용창출 계수가 높은 수출 산업을 좀 증대시켜서 연준이 이번에 목표를 설정했던 6.5%를 빨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그래서 오바 정부의 3단계 정책에서 보면 경제 성과의 과실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고용 창출에 무게를 두는 이런 쪽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정책을 오바마 정부 측에서 가져가는 거고
여기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버냉키 등에 받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세계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역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절실할 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중심국인 또 기축통화의 위상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 약세에 따라서 자국 통화가 앉아서 절상되는 것을 사실 시장 메커니즘에서 이것이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1995년 4월 18일 날 N달러 환율이 80엔 무너지면서 서방 선진국들이 그때는 미 달러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이러한 소위 그 역플라자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나와야 다른 국가들, 유럽이라든가 신흥국들이 앉아서 절상되는 것에 따른 경기 둔화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내용을 강화해서 달러 약세를 가면 갈수록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신흥국들이 자국통화 절상에 따라서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시장 메커니즘 이외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는 이런 차원에서 역플라자 합의 정신과 비슷한 정도의 이런 합의가 있어야 이 문제를 좀 풀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강도를 조이면 줄수록 사실상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역플라자 합의에 대한 소위 달러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이러한 필요성은 더 증대되지 않겠나 해서 역플라자에 대한 합의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역플라자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죠. 근본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게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국만 생각해서 돈을 푸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일 때 어떻게 보면 제약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노트, 즉 명목화폐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신뢰에 의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달러 공급이 많이 되더라도 그의 태환성,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뿌려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약시키는 게 뭐냐 하면 달러의 발권력을 제약시킬 수 있을 만큼 달러가 공급이 많이 되면 거의 가치를 부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중심 통화인 미 달러 입장에서 달러에 버금될 수 있는 가치를 부양할 수 있는 신뢰가 있는 이런 것으로 가치를 부양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자 여러분, 글로벌 환율 전쟁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 2010년대에는 로버트 졸릭이라는 그때 당시의 세계은행 총재가 사실 근본이제를 실제 도입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상 그 롬니 후보가 달러 공급을 무제한 방출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오바마 정부의 이게 경제정책의 핵심이니까 여기에 반대 논리를 있어 근본위를 도입해서 달러 공급을 좀 제약시키자 해서 이 근본위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미국이 자국의 중심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는 다른 국가에 타격을 미치는 그린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미국 경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재정 절벽의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롬니 후보가 이 롬니 후보가 주장했다는 것은 공화당의 입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전략이니까. 그래서 이 근본이제를 협상 카드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번의 조치가 연준 조치가 얼만큼 혁신적이다.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얼만큼 부담이 되는 조치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 이후의 정책과 함께 가열되고 있는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